2020년 7월 미국의 이제 고용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됐어요. 이 고용 실적이 말하는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를 보게 되면 금융시장과 굉장한 온도 차이가 존재를 하게 돼요. 금융시장은 3월 20일, 저희가 3월 초부터 계속해서 공유드려 왔었던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 반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5월, 6월 개선세가 나타나다가 7월에서부터 다시 개선세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와 같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왜 계속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먼저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비농업 부문 민간 기업의 고용자 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됐고,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섰다가 5월과 6월에 이와 같은 고용자 수가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는데, 7월에요. 7월에 이와 같이 개선세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7월에 주요한 미국의 고용 민간 부문 민간 기업들의 고용 현황을 보게 되면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증가가 되게 됐고, 상품 생산 부분에서는 거의 증가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금 운영 능력이 약한 중견기업에서는 오히려 대량 해고가 25,000건의 대량 해고가 7월에만 발생이 되게 됐어요. 즉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정비를 줄이려는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즉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전히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치료제나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 중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투자를 매각하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를 하게 되는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경쟁 기업보다 단 하루라도 더 많이 살아남아서 경쟁자가 도태된 비어있는 시장을 독식하려는 이와 같은 생존 전략이 경영 전략의 탑 우선순위로 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실물 경제는 다시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고용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자금 운용 능력이 낮은 중견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다시 7월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경제는 안 좋은데 왜 자꾸 금융시장만 가게 되냐? 바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 행정부에 의한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이 돈의 순환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멈춰서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돈이 안 흘러가게 되고, 그때 치솟게 되는 경제 지표가 이와 같은 파란 선으로 나타낸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돼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치솟게 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돈이 돌고 있지를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시절이 되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 유동성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그곳 페드는 통화 유통 속도가 돈이 회전할 때까지 이와 같이 격하게 미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진행하게 돼요. 왜냐? 통화의 회전 속도를 유일하게 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회전할 때까지 전체적인 유동성 규모를 늘려주는 것뿐이 없어요. 이와 같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가 멈춰서고, 4월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미국도 이와 같이 2008년보다 더 진폭이 짧게 매우 단기간에 급하게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치솟게 되자, 미국은 3월 23일 날 경제가 부양될 때까지, 실물 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2008년 수준을 넘어서 매우 급한 속도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2008년보다 매우 단기간에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0 이하로 매우 안정된 상황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게 돼요. 미 연준의 파월 의장도 말했지만,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시장에서는 기업들은 필요하다면 돈을 빌릴 수 있고, 개인들도 돈을 빌리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즉 다시 돌아가게 되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저금리에 또는 이제 국가가 서포트 해주는 지원금을 받아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정비를 줄이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기업들의 경영 판단이 지금 경영 판단이 성장 전략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 기업의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초기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정신. 근데 기업가 정신이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 경영 활동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uncertainty예요.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에 이제 비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개념이 우리말로는 위험, 리스크가 되게 돼요. 얘는 이제 불확실성, 얘는 위험이에요.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어느 규모로 발생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위험이라는 것은 언제쯤 발생하게 될지, 발생되면 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시기와 규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감염 확산이 진행되고 어떠한 백신도 존재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 언제 다시 2월과 4월과 같이 글로벌 경제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게 되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섰지, 언제 멈춰섰지, 어느 나라가 멈춰서게 됐지, 멈춰서게 된다면 2월과 같은 타격일지, 4월과 같은 타격일지, 어떤 타격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바로 불확실성의 영역에 와 있어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역에 와 있다면, 와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하든 돈 빌려줄 테니까 금리 0으로 갖다 써요. 그렇게 해도 갖다 쓰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투자해요. 여기다가 쌓인 골막 언제까지 하겠다고 찍고 해고하지 말아요. 하더라도 여기서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게 언제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적어도 파월 의장도 말했듯이 미국 경제를 정책적으로 부양할 충분한 준비는 되어져 있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매우 격한 경기 부양 정책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에 백신이 결국은 나와야지 된다. 얘가 나와야지 이 불확실성이 위험의 단계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때 가서야 실물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이 대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되게 됐든 규모가 작아질수록 투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더 더디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험의 단계로 변환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와서야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에는 돈이 돌고 있는 중이고, 언제든지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대량 해고를 하지 않고자 할 때 돈을 빌려서 언제든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유동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아직 좀 금융시장과 많은 온도차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제 앞서 설명했었던 것을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얘가 미 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예요. 3월 23일 이후 매우 이와 같이 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즉 아까 통화 유통 속도, 돈이 돌지 않게 돼서 여기다가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돈이 좀 돌게 돼야지 되겠죠. 근데 2020년 2분기까지 보게 되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 중이에요. 아직 이 돈을 이와 같은 규모로 늘린 누적된 기간이 적어서인지, 또는 추가적으로 규모를 더 늘려야지 되는 것인지, 향후 이제 미 연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는 않아요. 이 말을 다시 다른 표현을 바꾸게 되면,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서 돈을 가져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통화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통화 유통 속도에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팽배하다고 여기고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파란 선은 미국의 세금을 낸 세후 기업 이익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상대 강도예요. 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부양 정책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 개선세가 더 강하다. 반대로 얘가 내려가게 되게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은 강한데 아직까지 미국의 기업 이익 개선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바로 데이터가 2020년 1월 1일까지 뿐이 제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전에 1990년대 말 수준까지 경기부양 정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서 살펴본 통화유통속도 2분기에도 침체였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가 더 내려와서 아마도 1980년대 후반과 같은 이 수준까지 내려와 있을 거예요. 즉 여기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향후 미국의 기업 세후 기업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개선되기 쉽다는 그 전환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주요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이 되지 않음으로써 통화 유통 속도가 2분기까지 침체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누적되는 기간과 또 통화 공급하는 미 달러의 공급 규모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통화 유통 속도는 개선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2020년 7월에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부문 중 부동산 경제는 잘 나가는 중이에요. 설비 투자 부분에 관련된 이 제조업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저희는 ISM에서 집계하는 PMI 설문 통계 자료는 아예 신뢰하고 타당성조차도 참고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경제 지표예요.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그 분석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마켓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내용이 되게 돼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19년 얘가 9월이 되고 8월이 돼요. 2019년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 미 달러 가치 강세 현상을 만들게 된 원인이었었던 미국의 중앙은행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하던 활동이 8월에 종료되게 됐어요. 그래서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을 포함한 주요한 국가들의 유동성이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가 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기지표 실적 개선세가 매우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켓 이코노믹스에서 집계한 설문 데이터 제조업 PMI 지수는 이 시기에 50을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느끼고 있는 제조업 실무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나 ISM 거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다가 코로나19가 터지자 갑자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 걸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ISM에서 집계하는 거는 아예 타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표본 집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마켓 이코노믹스의 방법론하고 완전 다른 그 자체 집계하는 방법론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마켓 이코노믹스의 설문 데이터가 되게 되고, 얘도 설문이기 때문에 신뢰성보다는 그냥 타당성이에요. 관역의 어딘가를 맞출 타당성이지 설문 데이터는 골든 타겟을 지속하게 맞추는 신뢰성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다. 그래서 4월에 미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느꼈으나 5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여겼고, 드디어 7월에 온 다음에서야 지표가 50.90, 50을 넘어서게 되면서 7월서부터는 미국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체감하기에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가 이전보다 활성화됐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육감적으로 느낀다 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물 경제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7월까지도 그리고 2분기까지도 주요한 경제 지표의 침체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통화 유통 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금융시장은 지속되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셧다운되지 않는다면 통화 유통 속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쉬운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지표들을 다시 보게 되면 얘는 파란색은 미국의 세후 기업 이익이 돼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나타내는 것은 달러의 유통 속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통화 유통 속도, 즉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은 이와 같이 증가세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2008년도에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미 행정부는 미 국채를 발행해야지 되게 됐고, 미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 가격이 일정 수준이 유지가 돼야지 돼요. 이 과정에서 이제 미 연준이 개입하게 됐고, 이때서부터 미 연준의 중앙은행에는 보유자산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고, 이 보유자산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2010년 이래 소폭 증가됐다가 그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화 규모에 비례하게 되는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감속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세후 이익 증가세는 이전보다 둔화되게 돼요.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 코로나19가 덮치게 됐고, 이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급속도로 침체됐고, 이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기업 이익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게 되면 무슨 상황입니까? 코로나19가 덮치고 난 다음에 실물 경제가 안 좋다, 여전히. 아직도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져야지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가 되는 것을 대변하게 되고,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지분 가치, 주식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는데 아직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왜 주식시장은 계속 가느냐? 우리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호경기, 불경기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세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 사계절이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장세라든지 그런 단어가 들어간 이전의 공개방송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온도 발생이 되게 된다. 봄의 장세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됨에 따라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게 되고 주요한 기업 이익이 하락하게 된다. 침체되게 된다. 그렇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 이게 바로 봄의 장세다. 실적은 안 좋고 유동성은 증가됨에 따라 유동성에 의해서 대세 1차 상승이 진행되는 유동성 장세. 여름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줌에 따라 드디어 실물 경기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투자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가파르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대세 2차 상승 시기가 진행되게 된다. 가을의 장세에 들어오게 되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버블 경제 지표들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버블 과열이 아닌 버블 경제 지표가 따로 있어요.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버블 경제 지표가 과열이 안 됐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고 과열 투기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버블 경제 지표가 증가되게 된다면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서서히 이제 높이고 임계 수준 가까이 높이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이전의 투자로 인해서 여전히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시장은 일정 수준의 고가권을 유지하는 가을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 뒤에 유동성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임계 수준 기준금리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2008년도와 같이 급격하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들음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감소되는 겨울의 장세가 나타나게 돼요. 현재는 2010년 이후에 봄이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여름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제 아까 말했었던 미 연준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세계 환율제도의 근간이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유동성을 줄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와 같은 가을의 장세로 갑자기 변하게 돼요. 그렇지만 2019년 8월 이와 같은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미연준이 종료를 하게 됐고, 그 뒤에 9월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매우 단기에 유동성을 포함한 모든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증가되는 다시 여름의 장세로 되돌아오는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덮쳤다. 여기에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쭉 빠졌으니, 아이, 겨울이지 이게 어떻게 봄입니까? 3월 같은 폭락, 3월 수준을 넘어가는 폭락 여전히 나옵니다. 이래서 내가 엘리어트 파동 이거를 셌던 거야, 일봉 차트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봐라, 봄의 장세의 특징은 기업의 경영이익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미국 유럽 안 좋아졌고 1분기에 중국 안 좋아졌던 것처럼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나 경기부양정책 진행됨에 따라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게 봄이다. 우리는 봄에 와 있다. 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 봄의 장세는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주요한 기업들의 기업이익이 마이너스, 침체세, 통화유통속도 계속 침체세. 그렇지만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유동성 경기부양정책을 진행한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드디어 실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간의 생존 전략을 넘어서 투자 전략,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여름의 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봄의 장세에 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 현황이 안 좋아지게 됐지만 완연한 봄의 특징일 뿐이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